망원경 시간입니다. 여수네트워크 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병종입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한 달쯤 남았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틈나는 대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전남 도지사와 시장 군수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공천이나 후보 등록 상황 짚어볼까요? 전남도지사 후보로는 지금 민주당의 김용록 전 장관 등록했고요. 평화당의 민병삼 최고위원, 그리고 민중당 후보는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예. 내일 정의당의 노형태 후보가 출마 선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 도내 22군데 시장 군수로는 지금 민주당만 모두 후보를 냈고, 평화당은 현재까지 15군데 후보를 냈고요. 예. 정의당은 2군데, 바른미래당 역시 2군데, 한반도 미래연합도 1군데 등록을 마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직 후보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소속 후보가 많은 편이고 무소속 강자들도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추가로 후보 등록 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현재까지가 이제 전남도 내 후보 등록 상황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여당인 민주당이 독주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대세긴 대세죠. 다른 예. 정당들 힘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후보와 경쟁력 있는 후보와의 1대1 어떤 그런 구도가 펼쳐진다 할지, 기존 그 무소속 시장에 민주당의 후보하고 이렇게 강자끼리 대결한다 할지, 특수한 예. 상황에서 펼쳐지는 1대1 구도, 이런 경우에 이제 박빙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공행진, 고공지지 이런 표현 대신에 저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좀 안정감 있는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안정감의 근거는 이제 2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먼저 예. 호남 인물론인데, 포스트 DJ의 그 보상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행정부, 청와대 양쪽이 다 있습니다. 호남 출신, 전남 출신 도지사에서 발탁된 이낙연 총리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예. 오늘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 대독이 아니고 직접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노숙한 답변, 명징하고 통쾌하기까지 하면서 품격 있는 대응을 또 하고, 그래서 인기가 상승되고 있잖아요. 예. 유튜브의 특정 발언들은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조회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총리라는 점에서 그렇고요. 청와대 쪽에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호남 인물론을 뒷받침한다. 포스트 DJ라는 측면에서 안정감이 있고요. 또 하나 안정감은 민주당의 그 달라진 전국 정당의 위상이거든요. 과거는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호남 사람이 전남에서 그러면 그 정당이 더 오히려 고립되는,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지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안정감 있게 전국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정감 있는 지지,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 있는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도지사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후보가 공들였는데 일단 안 나오게 됐고 민병삼 후보를 냈어요. 다른 후보들, 민주명삼 후보, 다른 후보들 당을 내는 것은 이번에 당 투표율이 있거든요. 비례대표. 거기에 기여하리라 보고요. 이제 서부권의 전통적으로 목포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박지원 의원인데, 그렇죠.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쪽 여수, 순천, 장흥, 화순, 주말마다 행사 있으면 다 참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출마를 안 했는데, 출마를 못한 것이 한 측면이 있고, 예. 출마를 안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먼저 출마를 못한 것은 지금 평화당이 노심초사당입니다. 불확실한 곳에, 당선이 불투명한 곳에 단 한 석의 의석이라도 던질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아주 절박한 의석 수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에서 출마를 못하게 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최근 주목되는 행보 중에 하나가 초반에 문재인 정부 비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는 찬사 일변도 칭찬에 앞장서고 그럽니다. 어허. 그런 것은 이제 복잡한 그림 속에서
노련한 정객이 정객의 편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 아하. 물론 당이 어떤 흐름이 있건 없건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락모락 정객의 편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편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으로 말썽이 많은 민병삼 후보를 출마하도록 하고 본인은 이제 접었어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전남 동부 세 개 시 여수, 순천, 광양 상황도 좀 살펴보죠. 일단 현역 시장의 탈락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탈락이 됐습니다. 물론 순천의 허석 후보나 권세도 후보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적어도 현지 취재 결과 나타난 현상의 분석 결과 저는 현 시장의 탈락에 방점을 둡니다. 네. 그렇다면 왜 탈락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촛불 민심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촛불은 이제 전라남 도내 전반적으로 이제 집회가 진행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수와 순천에서는 좀 규모 있고 조직적으로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됐어요. 광화문도 네. 참가하고 그러면서 전국적인 개화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진행되어 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촛불 의사 표시를 하고 난 뒤에 대통령도 구속되고 또 새로운 정권도 등장하고 행정부도 바뀌고 이런 것을 중앙 권력이 변화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단 말입니다. 촛불 네.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런데 지역에 와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 보니까 요지부동인 겁니다. 지방 권력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우산 속에 들어가서 더 공고해지고 개혁도 전혀 없고 민주당 옷만 입고 민주당 지지하는 그 덕만 보려고 한 거 아니냐. 예.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 적폐를 걷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쌓이고, 뭐 대표적인 게 여수 성포 특혜 의혹, 순천시장의 학교 부분 특혜 의혹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촛불 민심 기준으로는 그런 것들이 사법 판단을 떠나서 우혹 수준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너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런데 또 하나, 현 시장이 아니다고 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선정된 사람이 촛불을 대변할 만한 대단한 경력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특별한 1대1 구도가 성립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여수와 순천에서. 그런 점이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강세긴 합니다만 1대1 구도가 되면 민주당 예비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 쉽게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촛불 민심을 대비해 줄 사람으로 믿지 않으니까 일단 새롭게 형성된 1대1 구도 여수 순천 제법 센 상대로 짜여질 전망이거든요. 예. 여수 시장 선거는 민주당 대 민주당 탈당한 후보.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본인은 민주당 사람이다. 곧 간다. 그러면서 상당한 스펙을 내세우면서 형성된 1대1 구도거든요. 예, 무소속 권오봉 후보죠. 그렇죠. 순천시장 구도는 또 어떠느냐. 야권 후보들이 무소속과 함께 단일 후보 낸다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평화당의 이청용 후보, 무소속 윤병철, 양효석, 소문 이 4명이 단일화를 합의했어요. 단일화를 합의했는데 합의하는 방식도 시민 여론을 물어서 하겠다. 그러면 시민 대표성은 어느 정도 획득도 하고 흥행성도 얻고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또 순천에서 펼쳐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광양시장 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양도 역시 격전지로 분리되고 있어요. 예. 4명의 후보들이 있긴 합니다만 2강 체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4년 전에 똑같이 재격도를 했습니다. 현 네. 시장 무소속의 정현복 시장하고 지금 김재무 후보하고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광양에 현안이 하나 있어요. 보건대 폐교 문제 이게 그렇죠. 큰 현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발표하려고 김재무 후보가 나섰는데 김용록 지사도 후보도 와가지고 전남도하고 연대해서 광양시가 같이 노력하겠다. 김태년 중앙당 정책위의장도 와가지고 내가 보증이라도 서겠다. 이계호 최고위원 전남도당 위원장도 지원하고 그 옆 동네 허석 예비 후보도 순천시장 예비 후보도 우리 동네 일과 같다. 이렇게 공을 들였단 말입니다. 당 차원에서.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상대방이 강하다. 현역 아하. 프레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정현복 무소속 시장이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했더라고요. 곧 모르겠습니다. 오늘쯤 했는지.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4년 전에 석패를 했어요.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기다가 이제 약점이 또 있어요. 전과가 6개인데 선관위 홈페이지도 보면 6개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것이냐, 현 시장 평가가 무난하다고 해서 현 시장을 택할 것이냐, 아니다. 그런 것 정도는 괜찮으니까 새로운 시장을 다시 하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광양 역시도 격돌이 예상되는 격전장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민주당의 되면 김재무 후보가 전과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예. 이제 물론 뭐 굉장한 전과도 있어요. 과실치사도 있는데 이런 것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에서 난 사고를 대표가 책임지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사고 낸 것은 아니다. 직접 이런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좌우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 세 개 시 모두 전남 도내에서 정치 1번지가 명실상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예. 멋진 승부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기자망원경 6.13 지방선거 구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여수 네통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